달라이라마의 행복론. 자비심을 키워야 행복하다.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자비롭고 평화롭다는 신념엔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 성격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분노와 공격적인 마음도 분명히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2차적이거나 보다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마음은 우리가 사랑과 애정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근본 바탕을 이루는 본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격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라기보다 인간이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균형을 잃은 인간의 지능의 잘못된 사용, 그리고 인간의 상상력 때문입니다. 인간의 진화를 살펴보면서 난 인간의 육체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 아주 약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능이 발전한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고 적대적인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많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와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환경에 늘어나는 요구에 맞춰 우리의 지능과 인지 능력은 더 큰 역할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화로운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지능은 나중에 발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런 능력, 인간의 지능이 자비심에 의해 적당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불균형하게 된다면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난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지능의 잘못된 사용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지능을 갈등을 극복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지능과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함께 이용할 때 모든 인간은 긍정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폭력적인 사건과 좋지 않은 일들이 수없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겪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인 평화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따금 오랜 친구를 만날 때면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올바로 사용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시간을 잘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과 특히 놀라운 뇌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순간이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욱 힘차게 살아갑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지만 말입니다. 내일이 되었을 때 오늘과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다시 이곳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순전히 희망에 의지해서 우리는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시간을 정말로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한다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과 다른 생명 가진 존재들을 도와주라.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들을 해치지는 말라. 이것이 내 철학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깊이 명상합시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순서대로 정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인간이 가진 선한 성격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은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 그리고 자비심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평화롭고 마침내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친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 나는 모든 인간 존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곧바로 그 사람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나에 대한 존경심을 잃거나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내게는 그런 마음이 비교적 적은 것도 외롭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난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자비심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일단 자비심이 유치하고 감상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비심이 정말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곧바로 그런 마음을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자비심을 가지려는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저절로 변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면 자연히 두려움이 줄어들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비심을 가지면 타인으로부터 따뜻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당신이 먼저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그런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다정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당신은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당신은 융통성 있게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린 마음은 적어도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면, 다시 말해 배타적이고 화가 나고 냉담한 느낌을 갖고 있다면 가장 친한 친구가 다가와도 당신은 불편한 생각만 들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상대방이 먼저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대해주길 기대합니다.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자신이 먼저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는 문제를 일으키고 단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욱 큰 고립감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극복하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며칠 전 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건강, 물질, 친구 같은 요소들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만든 약에 의지하고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삶을 즐기기 위해 당신이 이용하는 모든 편리한 물건들을 살펴봐도 그 물건 중에서 다른 사람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당신은 그 모든 물건들이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걸 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가 좋은 친구와 동료를 갖는 것이라 말할 때 그것이 다른 생명 가진 존재, 모든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협력에 의해서만 이 모든 요소들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다른 존재들에 대해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달라이라마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비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자비심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므로 당신은 더 많은 사랑을 간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명령이 효과를 가져오긴 어렵죠. 하지만 더욱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심의 가치와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아울러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비심에 대한 기초 지식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많은 자비심을 가지려고 꾸준히 노력할 테고 효과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자비심을 키우는 여러 방법을 생각할 때 감정이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실 자비심을 높이는 불교의 수행법 중에는 생명 가진 존재가 고통받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둣간 주인이 막 도살하려고 하는 양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양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 상상하려고 노력하면서 말입니다. 마음이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에겐 이런 방법이 큰 효과가 없겠지요. 그것은 부둣간 주인에게 양의 고통을 상상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동정을 느끼기에는 부둣간 주인의 마음은 너무 굳어 있고 또 그는 그런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방법은 아무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또 사냥이나 낚시질을 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것에 익숙한 서양인들에겐 그런 방법을 설명해줘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방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물의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라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고통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이 고통을 겪거나 비극적인 일을 당하는 상황을 마음에 그리며 연인이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경험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 자비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감정이입은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일 뿐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개 어느 경우든 사람을 대할 때면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그 사람의 입장에 놓고 생각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그 사람이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지 않거나 생활 방식이 판이하게 다르더라도 당신은 상상력을 발휘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다소 창조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발휘하려면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일을 잠시 중단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입장에 서서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신이라면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상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다른 사람의 느낌을 깨닫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사랑과 결혼이 주는 기쁨. 사람 사이의 갈등을 다루면서 생각할 것은 그 갈등이 아주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 생긴 문제를 이해하려 할 때 그 첫 단계는 그 관계의 바탕을 이루는 성격에 대해 신중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성격이 다른 여러 관계들이 있음을 깨닫고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결혼의 문제는 잠시 제쳐놓더라도 우정에도 서로 다른 종류의 우정이 있습니다. 어떤 우정은 부와 권력, 사회적 지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당신이 부와 권력, 사회적 지위를 계속 갖고 있는 동안에만 그 우정이 지속됩니다. 일단 이런 기초가 사라지면 우정 또한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종류의 우정이 있습니다. 부와 권력, 사회적 지위를 따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감정에 바탕을 둔 우정입니다. 서로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강한 느낌의 토대를 둔 우정이지요. 난 이런 종류의 우정을 진정한 우정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정은 개인의 부와 권력 또는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이 줄어들거나 커져도 이 우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정을 지속시키는 것은 애정입니다. 이런 감정이 없다면 당신은 진정한 우정을 간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것에 대해 얘기했고 따라서 모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일단 한 걸음 물러나 그 관계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와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 관계의 바탕이 되는 기초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순간적인 성적 매력에 끌려 맺어진 관계를 흔히 보게 됩니다. 남녀가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도 순간적으로 열정적인 사랑에 빠져 큰 행복을 느끼는 경우지요. 하지만 그 순간 결혼을 결심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격렬한 분노나 미움 때문에 이성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정이나 성욕 때문에 이성을 잃는 수도 있습니다. 가끔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 아니고 친절하지도 않아. 하지만 난 그래도 그에게 마음이 끌려. 따라서 첫눈에 상대방의 매력에 끌려서 맺어진 관계는 믿을 수 없고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것은 많은 부분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느낌은 오래 갈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곧 사라져버립니다. 인간관계 문제를 다룰 때 그 관계의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성적 매력에서 시작된 관계가 있다면 그와 반대되는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은 차분한 마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외모로 볼 때 내 남자친구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지만 정말 성격이 좋고 친절하고 다정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단단한 밧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한 관계는 상대방의 친절하고 다정한 마음을 느끼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훨씬 오래가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위해선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를 알 수 없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할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갖고자 한다면 최선의 방법은 상대방의 깊은 심성을 이해하고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아는 대신 깊은 차원에서 그 사람과 관계를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는 자비심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왜 자비심이어야 하는가? 자비심은 다른 생명체에게 폭력을 쓰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으며 공격적이지 않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또한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책임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티베트어로 체화라고 부르는 자비심 의미 속에는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자비심을 키우면서 사람은 먼저 자신이 고통에서 해방되길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진 뒤엔 그 마음을 더 키워 다른 사람도 감싸 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심에 대해 말할 때 종종 자비심을 집착과 혼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과 자비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종류 자비심은 집착과 섞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사랑과 자비심은 매우 부분적이고 편견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에 바탕을 둔 관계는 불안정합니다. 이런 편협한 관계는 상대방을 친구로 생각하고 그에게 감정적인 집착과 친밀감을 느끼지만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예를 들어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친구가 자신을 화나게 만드는 일이 생기면 갑자기 마음이 변하면서 그가 내 친구라는 생각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엔 감정적인 집착이 좌치를 감추고 사랑과 관심 대신 미움의 감정이 싹트는 걸 발견할 것입니다. 이처럼 집착에 바탕을 둔 사랑은 쉽게 미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에서 벗어난 두 번째 종류의 자비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심입니다. 이 자비심은 어떤 사람이 자신과 가깝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비심은 모든 인간 존재가 나 자신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바라고 고통을 극복하려는 본질적인 소망을 갖고 있다는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이런 근본적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소망이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을 적으로 보든 친구로 보든 상관없이 그에게 자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비심은 당신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이런 바탕이 있으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종류의 자비심이 가진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과 진정한 자비심을 키우는 일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감성적인 집착을 갖고 결혼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과 함께 서로를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진정한 자비심을 부부가 갖고 있다면 결혼 생활은 오랫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자비심이 없이 감정적인 집착만 갖고 있는 경우에 그 결혼 생활은 불안정해지고 훨씬 빨리 끝나버리기 쉽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자비심은
집착에 기초한 사랑의 느낌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똑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심의 느낌은 더욱 강하고 깊습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과 자비심은 훨씬 변함이 없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낚싯바늘에 걸려 몸부림치는 물고기처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어떤 동물을 본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 고기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기가 힘들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 물고기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이 물고기는 내 친구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 당신이 자비심을 느끼는 경우는 단순히 그 물고기 역시 감각이 있어서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그런 고통을 겪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욕망과 집착이 섞이지 않은 이런 자비심은 더 건강하고 훨씬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비심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다른 생명 가진 존재의 고통을 볼 때 생기는 견디기 힘든 느낌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느낌을 갖기 위해선 먼저 다른 사람이 겪는 극심한 고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고통을 더 많이 이해하고 또 우리가 겪기 쉬운 여러 가지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수록 우리의 자비심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